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한중근입니다. 오늘 3강 나갈 차례죠.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잉 방법과 장비 6가지 브리잉 방법의 차이점. 잘못 눌렀네요. 6가지 브리잉 방법의 차이점과 유사점. 그 다음에 SCA 골든컵에 맞는 음료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방법. 골든컵은 추출과 농도거든요.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커피에서 18에서 22%만 나오고 1에서 1.5, 1.15, 1.35 있는데 이제 쉽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 정도 농도가 나오는 커피가 이상적이다라고 한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브리잉 기기는 다음 기본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해 로스팅, 볶아가지고 분쇄한 다음에 추출해내는 거죠. 6가지 기본 방법,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구가 아니라 방법적인 거예요. 방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끓이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끓이면서. 그 다음에 이브릭 재즈비 같은 거, 중력 필터, 드립 필터, 일반적으로 그냥 드립하는 거, 핸드 드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원두커피 기계, 불어로 그냥 내리는 거. 여가 같은 경우에는 모카포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에어로프레스도 있고, 뭐 머신, 커피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담그는 거는 담가두는 거니까 커핑도 이거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보통 기구로는 장비로는 프렌치 프레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이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6가지 방법에서 모두 좋은 퀄리티의 음료가 나오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퀄리티가 이 골든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든컵 한번 볼까요? 이 프렌치 프레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침지 방식이잖아요. 침지식. 얘는 뭐라고요? 여가 방식이구나. 근데 이거는 단어적으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여가에서 쓰는 거, 에어로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가압을 가하죠. 압력을 주죠. 근데 얘가 이제 일반 필터죠. 중력 필터라고 여기는 보통 해놨는데,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그냥 물만 부어서 나오는 거. 얘는 이제 진공을 이용한 게 사이폰이고요. 얘는 압력을 사용하죠. 압력. 근데 요 압력하고 요 압력하고는 좀 다르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압력이라고 하면은 9바 정도 되는 거를 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요렇게 해봐야 3바, 4바도 나올까 말까 하는 것들은 압력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고, 왜냐면 얘가 할 수 있는 거랑 요 기계적으로 수동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주는 힘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다르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표현이. 근데 에어로프레스를 보통 어떻게 이렇게 컬럼 브루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달라요. 얘는 가압식인데 얘를 가압식이라고 안 하고 그냥 침지식, 침출식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SCA에서는 그걸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법을 했으면 이제 장비로 넘어가서 한번 제대로 볼게요. 아까 이제 얘기했었죠. 끓이는 거, 필터, 압력을 가하는 거, 침지시켜 두는 거, 담가 두는 거, 진공을 이용하는 장비를 한번 연결해 봐라. 아까 이제 했었죠. 커피 브링에는 여러 가지 브링 기구를 당연히 쓸 수 있죠. 중력, 배치, 침지, 원기둥 가압식, 이게 이제 에어로프레스. 진공, 침지엔 방출. 이게 뭐가 있어요? 클레버라는 거. 담가뒀다가 컵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추출이 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이브릭 재즈에 끓여주는 거 대표적이죠. 각 기구는 기본 방식을 적용해서 추출해 보는 거. 한번 여러분 이제 실습할 때 다 사용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사용을 해보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적인 걸로 봤었을 때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그냥 일반 도구를 연결하는 거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SCA 기준의 이상적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달라져요, 얘기가. 근데 여러 가지 추출 도구를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사이폰도 있었고 프렌치 프레스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드립도 있었고, 커피 머신, 뭐 가압식을 가하는 거죠. 뭐 이브릭, 재즈베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약간 우리가 골든컵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냐 없냐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웬만한 거는 다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피 머신. 커피 머신도 수율과 농도 계산해서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 안 들어오잖아요. 그쵸? 6에서 9까지 나오잖아요. 농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 안 맞아요. 이브릭 재즈배는 끓여주는 거라서 수율을 맞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든 끓는 물을 사용하든 뭐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얘네 들어간 거는 여지없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SCA 기준 이상적인 추출이라는 게 이 골든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뭐 이브릭, 재즈배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모카포트도 안 돼요. 모카포트. 얘도 끓는 물로 해주잖아요. 예. 온도가 안 맞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조절이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용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뭘 고르는 게 있으면 요게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이상이 없고, 뭐 도구 연결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컬럼 브루어, 에어로프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가압식이냐 침출식이냐라고 얘기하면 SCA에서는 침출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 풀 때 그거에서 혼돈이 없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넘어가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은 더 쉬운데 그거는 뭐 어차피 공개적인 것도 있고 해서 안 맞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뭐 문제 푸는데 이상이 없게끔 설명을 해드리니까 모르셔도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라인더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커피 그라인더는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 날과 코니컬 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브링에서 얘기하는 날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블레이드 같은 거. 뭐라 그랬어요? 날이 뭐 이렇게 된 거. 그리고 막 파세 형식과 함께 나오는 블렌더에 쓰는 이런 날들로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선택한 브링 방식에 맞는 그라인더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선택한다는 거는 뭐 맞는 걸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플랫날, 코니컬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는 코니컬 쓰는 게 좋고 어떤 거는 플랫날을 쓰는 거 좋고 이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별로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코니컬날이 훨씬 더 수율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하게 갈았을 때 수율이 좋다. 그 동일하다는 전제도 좀 저는 좀 의아하지만 그 분쇄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25초 30ml 기준으로 하면 분쇄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든지 이걸로 맞춘다 그러면 꼭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선택한 거에 맞춰서 그라인더도 맞추면 좋다 뭐 그런 걸 해주면 좋고요. 왜냐면 여기 방식적인 거라서 이 맛이 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른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브루잉 방식에서든 브루잉 장치에 맞춰 크기, 그러니까 분쇄도를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뭐 오케이. 방법에 따라서 너무 많이 우려지는 거면은 오히려 더 분쇄도를 굵게 해주거나 반대면은 가늘게 해주거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하니까요. 설계에 따라 필터식 브루잉 장치에서 더 고르고 효율적인 그라인더가 있는가 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더 맞는 것도 있다.
필터식 애소에 맞는 그라인더가 요게 더 맞네, 어떤 그라인더는 요거에 맞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쉽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날, 코니컬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드립 전용 있죠, 드립 전용. 왜냐면 에스프레소 호포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 계속 갈려 있는 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드립 전용, EK43이나 페마 등등 넣어서 그냥 다 갈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 그라인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라인더 특성이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바르지 않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은데, 단순하게 커피 그라인더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리가 종류라 그러면은 메이커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에스프레소하고 드립 전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 그런 수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분쇄도를 맞춘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너무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해주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은 크게 이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냐면 실제 이제 브루잉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진짜죠. 브루잉을 실제로 할 때 뭐뭐뭐가 필요해, 뭐 물의 비, 분쇄도, 추출 시간, 물온도, 난류, 수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전 단계를 오늘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되게 큰 걸 배웠어요. 그라인더 종류하면은 지금 보면은 에스프레소하고 일반 드립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르기 전에는 이것만 보면 되게 뭘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끓는 거, 끓이는 거, 이불이 찌집이 하면 좋은데, 방식하고 장비하고의 기준을 뒀는데, 그러니까 왜 뒀는지, 그 다음에 SC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으로 수출되는 것과 아닌 거의 기준이 뭐였는지, 그거를 조금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맞췄죠. 그러면 필기 시험 볼 때 절대 틀리지도 않고, 내가 요 정도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기준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확 다운되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편하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어렵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